경상도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 사람들에게 최 씨 부인이라 불리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지내왔지만 악착같이 돈놀이를 하며 재산을 불렸습니다. 이제는 그 고을에서 아무도 무시 못할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지요. 최 씨 부인은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일을 하면서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간 이들에게는 칼같이 기한을 지키게 했는데 약속한 날이 되면 어김없이 머슴을 보내 빚 독촉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이른 새벽, 최 씨 부인의 머슴이 한 부부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길을 나섰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도 않은 어두운 시각이었지만 빚 갚을 날이 되면 을에 그렇게 새벽부터 독촉을 하러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머슴이 그 집문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아직 부부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듯 방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슴은 어쩔 수 없이 문 밖에 서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어느새 잠에서 깼는지 이른 아침부터 야릇한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머슴은 처음에는 민망함에 귀를 막으려 했지만 이내 참을 수 없는 호기심이 생겼답니다. 그는 살금살금 처마 밑으로 다가가 창호지 틈으로 방 안을 엿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이불이 너저분하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땀방울을 흘리며 열심히 허리를 움직이고 있었고 부인은 남편의 등에 손톱 자국을 내며 코맹맹이 신음을 내고 있었죠. 부인은 남편의 허리를 양손으로 꼭 붙들고는 달아오른 얼굴로 속삭이듯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풍만한 몸은 남편의 움직임에 맞춰 물결치듯 출렁이고 있었답니다. 당신이 이럴 때가 너무 좋아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몸이 둥둥 떠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부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불 위로 드러난 부인의 하얀 발끝이 꼿꼿이 세워져 있었고 남편의 등줄기로는 땀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그런데 뜻밖에도 남편은 계속하던 허리 움직임을 멈추고는 한숨을 내쉬는 게 아니겠어요. 부인, 당신은 그렇게 줬어. 그렇다면 다행이구려. 나는 큰 걱정이 있어 별로 좋은 줄 모르겠어. 부인은 남편의 뜻밖의 반응에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평소엔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오늘은 이상하네요. 왜 별로라는 건가요? 그러자 남편은 힘이 다 빠진 듯 옆으로 누우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이 최 씨 마님 댁에서 빌린 돈을 받으러 오는 날이거든. 아직 돈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그 무서운 머슴에게 시달릴 일을 생각하면 너무 걱정이 되어 하나도 좋은 줄 모르겠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머슴은 그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 빚 독촉을 할 생각이 나지 않아 그는 그대로 발걸음을 돌렸죠. 최 씨 부인의 집으로 돌아온 머슴은 망설이다가 마님께 사실대로 아뢰었습니다. 마님, 소인 비록 머슴이오나 이런 상황에 아무리 인정사정 모르는 놈이라도 차마 들어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빚 독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만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자 최 씨 부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크게 호통을 치는 게 아니겠어요. 돈도 갚지 못할 것들이 어찌 밤이래만 그리 신경 쓴단 말이냐? 그 시간에 나가서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 할 것 아니냐? 최 씨 부인의 불같은 꾸짖음에 머슴은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며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부인병을 잘 고치기로 용하다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허민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사정인지 호련히 한양을 떠나 전국을 방랑하며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인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낙으로 삼았죠. 허민이 주막에 들어서자 주모는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띠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날만을 기다렸다면서 특별히 아껴두었던 청주 한 병을 내오며 말했답니다. 의원님, 오실 줄 알고 객방 하나를 혼자 쓰실 수 있게 깨끗이 치워두었습니다. 이리 들어오시지요. 깨끗이 정돈된 방 안에는 향긋한 향내가 가득했고 주모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진맥을 해봐야겠소.
허민이 주모의 손목을 잡자 그의 손이 닿는 순간부터 주모의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혈이 많이 막혀 있는데 이대로 두면 큰 병이 될 수도 있겠소. 내가 잘 풀어주리다. 허민의 손길이 주모의 팔을 타고 올라가자 주모는 전율을 느끼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답니다. 은밀한 향내를 풍기던 주모의 몸은 이미 허민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 승장혈이 많이 뭉쳐 있소. 이걸 풀어주면 한결 나아질 것이오. 허민의 손길이 주모의 저고리 속으로 들어가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지자 주모는 달콤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거기가 너무 시원합니다. 주모는 자신도 모르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허민의 손길은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 그녀의 허리를 감쌌죠. 이제 관원혈을 살펴봐야 하는데 주모는 이미 그의 손길에 완전히 몸을 맡긴 듯 했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방 안을 비추는 가운데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밤의 정적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갈수록 주모의 숨소리는 더욱 커져갔고 허민의 손길은 더욱 대담해져 갔답니다. 주모는 그동안 숨겨두었던 외로움을 모두 털어놓듯 허민의 품에 푹 안겼고 허민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었습니다. 주모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지친 몸을 이불 속에 파묻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온몸이 다 풀리고 뻥 뚫린 것만 같구나. 이런 게 진정한 치료란 말이구나. 그러면서 주모는 허민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는 행복에 겨운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응어리가 한순간에 풀린 듯한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허민은 낮잠을 시원하게 자고 나서야 노곤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모는 어느새 손님들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밥상을 나르고 있었죠. 허민이 평상에 앉아있는 것을 본 주모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밥상을 들고 와서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정성스레 술을 한 잔 따라주더니 닭다리 하나를 쭉 찢어서는 허민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난스럽게 자신의 손가락까지 쏙 밀어 넣었답니다. 허민은 짓궂게도 주모의 손가락을 입에 문 채 빨아주었죠. 그 순간 주모는 놀라움과 부끄러움에 얼굴이 더욱 붉어졌답니다. 그러더니 엉덩이로 허민을 살짝 밀치고는 쏜살같이 일어나 다른 손님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허민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평상에 앉은 사내 하나가 술에 취해 한숨을 쉬며 일행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었죠. 내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아내와 밤일을 할 때면 영물건이 말을 듣지 않아 큰일이네. 아내는 날마다 타박이고. 옆에 있던 일행이 놀란 듯이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 얼마 전만 해도 부인이 좋아 죽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무슨 일이 있었나? 사내는 한숨을 깊이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최씨 마님께 빌린 돈을 꼭 갚아야 하는데 갚을 길이 막막하니 밤일은커녕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있다네? 그러다 보니 물건도 힘을 잃었고 아내는 또 아내대로 성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허민은 사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제가 의원인데 진맥을 한번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갑작스러운 허민의 말에 다들 당황하였지만 이내 사내가 허락하자 허민은 그의 손목을 잡고 진맥을 해보았죠. 살펴보니 사지육 씨는 멀쩡하고 오장육부도 건강했으나 마음의 걱정이 너무 커서 심장 쪽에 맥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는 밤일을 못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이었죠. 사내께서 기운을 못 쓰는 원인은 마음의 걱정 때문입니다. 몸은 건강하시니 마음만 편히 가지시면 곧 나으실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말처럼 쉽다면 얼마나 좋겠소.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모가 허민 곁으로 다가와 살짝 엉덩이를 붙여 안더니 술을 따라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걱정이 되면 최씨 마님께 말씀드려 기한을 좀 늦춰 달라 청해보는 게 어때요? 최씨 마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인 줄 아시오. 그럴 거였으면 내가 걱정도 안 하지. 사내가 기운 없이 말하며 술을 한숨에 들이켰답니다.
그때 허민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모님, 혹시 최씨 마님을 아시오? 네, 가끔 이 주막에도 들르시지요. 그런데 마님은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신가요? 주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혼자가 되신 지 10년이 넘었으니 산의 맛도 못 보고 지내시다 보면 없는 병도 생기는 법이지요. 저만 해도 며칠 전까지는 병든 닭처럼 축 늘어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모는 제 몸을 살짝 비틀며 수줍은 듯 웃음을 지었답니다. 지금은 보세요. 의원님 침 한 방에 처녀처럼 달아올라 일이 고와지지 않았나요? 아마도 마님도 10년 동안 몸에 쌓인 게 많으실 텐데. 그러니 얼굴이 항상 그리 구겨져 계시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러더니 주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손님들 눈을 피해 슬그머니 허민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달콤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답니다. 제가 의원님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마님도 진맥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모는 최씨 부인을 찾아가 허민을 소개하였습니다. 마님, 제가 아는 명의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한양에서 오신 의원님이신데 특히 부인병에는 그 누구도 따를 자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 어떤 분이시기에 그리 용하다는 것이냐? 제가 들은 바로는 사대부가 부인들을 치료하셨다 하고 온갖 부인병을 단 며칠 만에 고치신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의원님의 손길이 하도 부드럽고 따뜻하셔서 치료받는 내내 편안하기 그지없다고들 합니다. 최씨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만나보도록 하지. 그 다음 날 허민은 채비를 해서 최씨 부인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역시나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최씨 부인의 집은 대궐같이 으리으리했습니다. 허민이 여종의 안내에 따라 최씨 부인의 안방으로 들어서자 먼저 그녀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단정하게 앉아있는 최씨 부인의 모습은 위엄이 있었으나 눈밑이 두둑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답니다. 허민은 곧장 그 원인을 짐작했죠. 오랜 과부 생활로 적절한 남녀 섭생을 못해 혈행이 뭉친 탓이라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마님, 진맥을 한번 해보아도 되겠습니까? 최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허민은 공손히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과연 그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맥이 약하고 박동의 간격도 느렸으니 기혈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증거였죠. 마님, 혹시 아랫배가 묵직하고 답답하지는 않으신지요? 최씨 부인은 놀란 듯이 허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아셨소? 그리고 매사에 짜증이 나시고 즐거운 일도 없으시죠? 최씨 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허민은 자신있게 말을 이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마님의 병을 깨끗이 고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씨 부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의원을 어찌 쉽게 믿겠습니까? 그때 허민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번만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진맥을 하던 손으로 그녀의 엄지와 검지가 교차하는 곳, 바로 합곡혈을 부드럽게 누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는 최씨 부인에게 깊은 숨을 쉬라 하며 그 자리를 원을 그리듯 지그시 문질렀죠. 어떠신지? 그 짧은 시간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허민이 잡고 있는 손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더니 배꼽 아랫부분까지 전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최씨 부인의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씩 풀어지며 미소가 지어지려는 찰나, 허민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놓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의 치료는 마님께서 원하실 때 해드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는 주막에 머물고 있으니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곳으로 찾아와 주시지요. 허민의 이 한마디에 최씨 부인의 눈이 살짝 커졌다가 이내 아쉬움이 가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허민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최씨 부인의 귓가에 맴돌았답니다. 마님, 치료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하지요. 토달지 않고 순순히 받아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주막으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 최씨 부인은 잠자리에 들었으나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무거웠던 아랫배가 이상하게도 가벼워진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게다가 허민의 손길이 닿았던 손목이 아직도 간지러운 듯 화끈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불 속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평소 같았으면 벌써 잠들었을 시각인데 자꾸만 허민의 모습이 떠올랐답니다. 그의 따스한 손길이 자신의 손을 감싸주던 순간, 그의 손가락이 자신의 손을 부드럽게 누르던 순간, 생각할수록 얼굴이 달아올랐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최 씨 부인은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다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젊고 잘생긴 사내를 봐도 그저 돈 빌려간 사내로만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허민의 손길만 떠올리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이 달아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하늘도 참, 내가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을 다 하다니. 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면 허민의 얼굴이 떠올랐고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배꼽 아래가 간질간질했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최 씨 부인의 몸은 더욱 달아올랐고 허민의 손길이 더욱 그리워졌죠. 이러다가는 정말 큰 병이 들겠구나. 결국 최 씨 부인은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꿈속에서도 허민이 나타나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날이 밝자마자 최 씨 부인은 서둘러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얼굴에 홍조가 돌고 눈빛이 반짝이는 게 마치 처녀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죠. 급한 마음에 최 씨 부인은 머슴을 불러 서둘러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어서 주막에 가서 허민 의원님께 이 편지를 전해드리고 오거라. 내 병을 고치러 와주시기를 정중히 청해드리고. 잠시 말을 멈춘 최 씨 부인은 볼을 붉히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하셨는지도 여쭤보거라. 아침 햇살이 비치는 주막 객방에서 허민은 느릿느릿 일어났습니다. 최 씨 부인의 머슴이 와서 마님의 전가를 전하자 허민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자가 직접 오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고 전하시게. 그 말을 들은 머슴이 놀라 말했습니다. 아니, 의원님, 어찌 그러시나요? 최 씨 마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 줄 아세요? 이 동네가 다 최 씨 마님 땅이나 다름없고 돈 빌린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은데. 하지만 허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히 대답했죠. 내가 돈을 빌린 것도 아닌데 왜 가야 하나? 치료를 받고 싶으시다면 직접 오시라고 하시게. 머슴은 투덜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의원 나부랭이 주제에 어찌 우리 마님을 오라 가라 한단 말인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평소 같았으면 크게 노여워했을 최 씨 부인이 오히려 순순히 허민을 찾아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머슴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사실 최 씨 부인은 밤새도록 허민의 손길을 그리워했던 터라 그를 만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아 분을 곱게 바르고 비단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었습니다. 허리춤에는 은은한 향이 배어나는 향낭까지 달았죠. 주막에 도착한 최 씨 부인은 허민의 객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내가 가득했고 허민은 단정하게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제 병을 고쳐주시길 청합니다. 허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다시 한번 진맥을 해봐야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최 씨 부인의 손목을 감쌌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원이 맥을 짚어 환자의 맥박을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허민의 두근거리는 맥박이 최 씨 부인에게 전해지는 듯했죠. 그저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만 살짝 얹었을 뿐인데 최 씨 부인의 온몸에 열기가 훅 퍼져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얼굴에 송골송골 맺히는 땀을 감추려 부채질을 하며 고개를 돌리는 최 씨 부인을 보며 허민이 은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인, 전에 말씀드린 일주일보다 더 짧게 치료가 될 듯합니다. 어떻게 저에게 한번 몸을 맡겨보시겠습니까? 최 씨 부인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병을 맡기는 게 아니고 몸을 맡긴다니요. 모든 병은 곧 몸이 아픈 것이니 몸을 저에게 맡기셔야지요. 게다가 이것은 저를 완전히 믿으셔야 하기에
제가 시키는 대로 잘 따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 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마치 첫날 밤을 앞둔 새색 씨처럼 가슴이 두근거리며 설레는 게 아니겠어요. 홍 씨처럼 붉어진 얼굴을 손부채로 가린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네, 그러지요. 제 몸을 의원님께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잘 치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최 씨 부인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져 갔고 가슴은 더욱 크게 뛰었답니다. 마치 20살 처녀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은 설렘이 온몸을 감쌌죠. 그렇게 해서 허민은 최 씨 부인의 사랑채에 며칠 동안 머물며 치료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고 허민의 입가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맴돌았죠. 사랑채에 들어선 허민은 최 씨 부인의 몸 상태를 살폈습니다. 10년이란 세월 동안 쌓인 기혈의 막힘이 심각했기에 첫날은 오로지 그녀의 몸을 푸는 데만 집중하기로 했죠. 마님, 오늘은 온전히 제 손길에 몸을 맡기셔야 합니다. 옷을 좀 벗어 주시겠습니까? 최 씨 부인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남자의 눈길 한 번 허락하지 않았던 그녀였기에 새색 씨보다 더 수줍어하는 모습이었죠. 허민은 그녀의 등 뒤로 가서 부드럽게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승장혈이 심하게 막혀 있습니다. 이게 풀리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잠도 잘 못 주무시지요. 그의 손길이 어깨에서 시작해 등줄기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오래도록 굳어있던 근육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자 최 씨 부인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답니다. 아, 의원님, 너무 아픕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쌓인 것을 하루 만에 풀어내려면 이 정도는 견디셔야지요. 허민의 손이 단전열을 누르자 최 씨 부인은 깜짝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아, 의원님, 거기는 이곳이 풀리지 않으면 아무리 치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참고 견디세요. 허민의 손길이 점점 아래로 향하자 최 씨 부인은 이불자락을 꼭 쥐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긴장하시면 더 아프실 텐데요. 편안히 누워 계시지요. 최 씨 부인은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어 옷소매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허민의 손길이 점점 대담해질수록 그녀의 숨소리는 더욱 거칠어졌고 방 안은 두 사람의 숨소리로 가득했답니다. 의원님, 이상해요. 온몸이 불덩이가 된 것만 같아요. 막혔던 기혈이 풀리는 중인이 당연한 현상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렇게 둘째 날의 치료가 끝나갈 무렵 최 씨 부인의 얼굴은 붉은 노을처럼 물들어 있었습니다. 허민의 손길이 한 시즌 넘게 이어지자 최 씨 부인의 온몸은 이슬처럼 맺힌 땀방울로 반짝였습니다. 막혔던 기운이 풀리자 몸이 절로 달아올라 저고리 귀까지 땀에 젖어들었죠. 이제 더 깊은 치료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만. 허민이 조심스레 그녀의 옷을 풀자 최 씨 부인도 수줍은 듯 망설이다가 스스로 저고리를 벗는 것이었답니다. 그때 허민의 도포자락이 스치며 그의 드러난 모습에 최 씨 부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아이고, 의원님. 그것이 너무... 걱정 마십시오. 위원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아픔이 아닌 즐거움만 남게 해드리죠.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그의 따스한 손길이 온몸 구석구석 막힌 곳을 풀어주자 최 씨 부인은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환희의 눈물이 날 것만 같았죠. 그렇게 둘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 채 오래도록 막혔던 기운을 풀어내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최 씨 부인은 거울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이미 얼굴에 홍조가 돌고 눈빛이 반짝이는 게 20살 처녀로 돌아간 것만 같았죠. 어머, 내가 왜 이러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수줍게 미소 짓는데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허민이 온 것이죠. 마님, 오늘은 마지막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최 씨 부인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수줍어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기대에 찬 눈빛으로 허민을 바라보았죠.
몸이 많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덕분에.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깊은 곳의 기혈을 풀어드려야 할 텐데. 허민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자 최 씨 부인은 스스로 그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셋째 날의 치료는 허민이 한참 동안 최 씨 부인의 몸을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허민이 천천히 그런 그녀의 옷을 풀어헤치자 이제는 최 씨 부인도 마다하지 않고 몸을 들어 옷 벗기는 걸 도왔답니다. 그리고 최 씨 부인은 부끄러워하며 허민의 바지를 벗기고는 그의 물건을 꺼내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이리 큰 것이 있단 말이오? 이게 들어가기나 한단 말이오? 최 씨 부인의 놀랍고도 걱정스러운 물음에 허민은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의원인데 어찌 부인을 아프게 한단 말입니까? 부드럽게 들어가게 할 테니 다리를 벌리고 힘을 빼시지요. 허민의 말을 듣고 다리를 활짝 벌려 힘을 쭉 빼고 있으니 묵직한 것이 쑥 들어와서는 자신의 몸 안을 휘젓는 것이 막힌 곳을 뚫어놓는 것처럼 무척 시원했답니다. 그녀는 눈물이 나올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긴 치료가 끝나고 최 씨 부인은 허민의 품에 안겨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의원님, 정말로 제 병이 다 나은 걸까요? 허민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답니다. 이제는 완전히 나으셨습니다. 하지만 가끔 재발할 수도 있으니 제가 주기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소이다. 최 씨 부인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3일간의 치료는 끝이 났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최 씨 부인의 사랑채에는 밤마다 그녀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낮에는 언제나 환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답니다. 허민의 정성스러운 치료를 받은 후 최 씨 부인은 마치 새로 태어난 듯 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즐거움을 다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다 문득 전에 머슴이 전해주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경상도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 사람들에게 최 씨 부인이라 불리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지내왔지만 악착같이 돈놀이를 하며 재산을 불렸습니다. 이제는 그 고을에서 아무도 무시 못할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지요. 최 씨 부인은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일을 하면서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간 이들에게는 칼같이 기한을 지키게 했는데 약속한 날이 되면 어김없이 머슴을 보내 빚 독촉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이른 새벽, 최 씨 부인의 머슴이 한 부부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길을 나섰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도 않은 어두운 시각이었지만 빚 갚을 날이 되면 을에 그렇게 새벽부터 독촉을 하러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머슴이 그 집문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아직 부부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듯 방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슴은 어쩔 수 없이 문 밖에 서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어느새 잠에서 깼는지 이른 아침부터 야릇한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머슴은 처음에는 민망함에 귀를 막으려 했지만 이내 참을 수 없는 호기심이 생겼답니다. 그는 살금살금 처마 밑으로 다가가 창호지 틈으로 방 안을 엿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이불이 너저분하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땀방울을 흘리며 열심히 허리를 움직이고 있었고 부인은 남편의 등에 손톱 자국을 내며 코맹맹이 신음을 내고 있었죠. 부인은 남편의 허리를 양손으로 꼭 붙들고는 달아오른 얼굴로 속삭이듯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풍만한 몸은 남편의 움직임에 맞춰 물결치듯 출렁이고 있었답니다. 당신이 이럴 때가 너무 좋아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몸이 둥둥 떠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부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불 위로 드러난 부인의 하얀 발끝이 꼿꼿이 세워져 있었고
남편의 등줄기로는 땀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그런데 뜻밖에도 남편은 계속하던 허리 움직임을 멈추고는 한숨을 내쉬는 게 아니겠어요. 부인, 당신은 그렇게 줬소. 그렇다면 다행이구려. 나는 큰 걱정이 있어 별로 좋은 줄 모르겠어. 부인은 남편의 뜻밖의 반응에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평소엔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오늘은 이상하네요. 왜 별로라는 건가요? 그러자 남편은 힘이 다 빠진 듯 옆으로 누우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이 최씨 마님 댁에서 빌린 돈을 받으러 오는 날이거든. 아직 돈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그 무서운 머슴에게 시달릴 일을 생각하면 너무 걱정이 되어 하나도 좋은 줄 모르겠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머슴은 그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 빚 독촉을 할 생각이 나지 않아 그는 그대로 발걸음을 돌렸죠. 최 씨 부인의 집으로 돌아온 머슴은 망설이다가 마님께 사실대로 아뢰었습니다. 마님, 소인 비록 머슴이오나 이런 상황에 아무리 인정사정 모르는 놈이라도 차마 들어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빚 독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만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자 최 씨 부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크게 호통을 치는 게 아니겠어요. 돈도 갚지 못할 것들이 어찌 밤이래만 그리 신경 쓴단 말이냐? 그 시간에 나가서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 할 것 아니냐? 최 씨 부인의 불같은 꾸짖음에 머슴은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며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부인병을 잘 고치기로 용하다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허민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사정인지 호련히 한양을 떠나 전국을 방랑하며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인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낙으로 삼았죠. 허민이 주막에 들어서자 주모는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띠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날만을 기다렸다면서 특별히 아껴두었던 청주 한 병을 내오며 말했답니다. 의원님, 오실 줄 알고 객방 하나를 혼자 쓰실 수 있게 깨끗이 치워두었습니다. 이리 들어오시지요. 깨끗이 정돈된 방 안에는 향긋한 향내가 가득했고 주모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진맥을 해봐야겠소. 허민이 주모의 손목을 잡자 그의 손이 닿는 순간부터 주모의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혈이 많이 막혀 있는데 이대로 두면 큰 병이 될 수도 있겠소. 내가 잘 풀어주리다. 허민의 손길이 주모의 팔을 타고 올라가자 주모는 전율을 느끼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답니다. 은밀한 향내를 풍기던 주모의 몸은 이미 허민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 승장혈이 많이 뭉쳐 있소. 이걸 풀어주면 한결 나아질 것이오. 허민의 손길이 주모의 저고리 속으로 들어가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지자 주모는 달콤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거기가 너무 시원합니다. 주모는 자신도 모르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허민의 손길은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 그녀의 허리를 감쌌죠. 이제 관원혈을 살펴봐야 하는데. 주모는 이미 그의 손길에 완전히 몸을 맡긴 듯 했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방 안을 비추는 가운데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밤의 정적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갈수록 주모의 숨소리는 더욱 커져갔고 허민의 손길은 더욱 대담해져 갔답니다. 주모는 그동안 숨겨두었던 외로움을 모두 털어놓듯 허민의 품에 푹 안겼고 허민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었습니다. 주모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지친 몸을 이불 속에 파묻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온몸이 다 풀리고 뻥 뚫린 것만 같구나. 이런 게 진정한 치료란 말이구나. 그러면서 주모는 허민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는 행복의 겨운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응어리가 한순간에 풀린 듯한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허민은 낮잠을 시원하게 자고 나서야 노곤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모는 어느새 손님들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밥상을 나르고 있었죠.
허민이 평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본 주모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밥상을 들고 와서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정성스레 술을 한 잔 따라주더니 닭다리 하나를 쭉 찢어서는 허민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난스럽게 자신의 손가락까지 쏙 밀어 넣었답니다. 허민은 짓궂게도 주모의 손가락을 입에 문 채 빨아주었죠. 그 순간 주모는 놀라움과 부끄러움에 얼굴이 더욱 붉어졌답니다. 그러더니 엉덩이로 허민을 살짝 밀치고는 쏜살같이 일어나 다른 손님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허민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평상에 앉은 사내 하나가 술에 취해 한숨을 쉬며 일행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었죠. 내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아내와 밤일을 할 때면 영물건이 말을 듣지 않아 큰일이네. 아내는 날마다 타박이고. 옆에 있던 일행이 놀란 듯이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 얼마 전만 해도 부인이 좋아 죽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무슨 일이 있었나? 사내는 한숨을 깊이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최씨 마님께 빌린 돈을 꼭 갚아야 하는데 갚을 길이 막막하니 밤일은커녕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있다네? 그러다 보니 물건도 힘을 잃었고 아내는 또 아내대로 성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허민은 사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제가 의원인데 진맥을 한번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갑작스러운 허민의 말에 다들 당황하였지만 이내 사내가 허락하자 허민은 그의 손목을 잡고 진맥을 해보았죠. 살펴보니 사지육 씨는 멀쩡하고 오장육부도 건강했으나 마음의 걱정이 너무 커서 심장 쪽에 맥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는 밤일을 못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이었죠. 사내께서 기운을 못 쓰는 원인은 마음의 걱정 때문입니다. 몸은 건강하시니 마음만 편히 가지시면 곧 나으실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말처럼 쉽다면 얼마나 좋겠소.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모가 허민 곁으로 다가와 살짝 엉덩이를 붙여 앉더니 술을 따라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걱정이 되면 최씨 마님께 말씀드려 기한을 좀 늦춰 달라 청해보는 게 어때요? 최씨 마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인 줄 아슈. 그럴 거였으면 내가 걱정도 안 하지. 사내가 기운 없이 말하며 술을 한숨에 들이켰답니다. 그때 허민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모님, 혹시 최씨 마님을 아시오? 네, 가끔 이 주막에도 들르시지요. 그런데 마님은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신가요? 주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혼자가 되신 지 10년이 넘었으니 사내 맛도 못 보고 지내시다 보면 없는 병도 생기는 법이지요. 저만 해도 며칠 전까지는 병든 닭처럼 축 늘어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모는 제 몸을 살짝 비틀며 수줍은 듯 웃음을 지었답니다. 지금은 보세요. 의원님 침 한 방에 처녀처럼 달아올라 일이 고와지지 않았나요? 아마도 마님도 10년 동안 몸에 쌓인 게 많으실 텐데. 그러니 얼굴이 항상 그리 구겨져 계시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러더니 주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손님들 눈을 피해 슬그머니 허민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달콤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답니다. 제가 의원님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마님도 진맥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모는 최씨 부인을 찾아가 허민을 소개하였습니다. 마님, 제가 아는 명의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한양에서 오신 의원님이신데 특히 부인병에는 그 누구도 따를 자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 어떤 분이시기에 그리 용하다는 것이냐? 제가 들은 바로는 사대부가 부인들을 치료하셨다 하고 온갖 부인병을 단 며칠 만에 고치신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의원님의 손길이 하도 부드럽고 따뜻하셔서 치료받는 내내 편안하기 그지없다고들 합니다. 최씨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만나보도록 하지. 그 다음 날 허민은 채비를 해서 최씨 부인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역시나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최씨 부인의 집은 대궐같이 으리으리했습니다. 허민이 여종의 안내에 따라 최씨 부인의 안방으로 들어서자 먼저 그녀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단정하게 앉아있는 최 씨 부인의 모습은 위험이 있었으나 눈밑이 두둑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답니다. 허미는 곧장 그 원인을 짐작했죠. 오랜 과부 생활로 적절한 남녀 섭생을 못해 혈행이 뭉친 탓이라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마님, 진맥을 한번 해보아도 되겠습니까? 최 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허미는 공손히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과연 그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맥이 약하고 박동의 간격도 느렸으니 기혈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증거였죠. 마님, 혹시 아랫배가 묵직하고 답답하지는 않으신지요? 최 씨 부인은 놀란 듯이 허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아셨소? 그리고 매사에 짜증이 나시고 즐거운 일도 없으시죠? 최 씨 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허민은 자신있게 말을 이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마님의 병을 깨끗이 고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의원을 어찌 쉽게 믿겠습니까? 그때 허민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번만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진맥을 하던 손으로 그녀의 엄지와 검지가 교차하는 곳, 바로 합곡혈을 부드럽게 누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는 최 씨 부인에게 깊은 숨을 쉬라 하며 그 자리를 원을 그리듯 지그시 문질렀죠. 어떠신지? 그 짧은 시간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허민이 잡고 있는 손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더니 배꼽 아랫부분까지 전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최 씨 부인의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씩 풀어지며 미소가 지어지려는 찰나, 허민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놓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의 치료는 마님께서 원하실 때 해드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는 주막에 머물고 있으니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곳으로 찾아와 주시지요. 허민의 이 한마디에 최 씨 부인의 눈이 살짝 커졌다가 이내 아쉬움이 가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허민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최 씨 부인의 귓가에 맴돌았답니다. 마님, 치료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하지요. 토달지 않고 순순히 받아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주막으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잠자리에 들었으나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무거웠던 아랫배가 이상하게도 가벼워진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게다가 허민의 손길이 닿았던 손목이 아직도 간지러운 듯 화끈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불 속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평소 같았으면 벌써 잠들었을 시각인데 자꾸만 허민의 모습이 떠올랐답니다. 그의 따스한 손길이 자신의 손을 감싸주던 순간, 그의 손가락이 자신의 손을 부드럽게 누르던 순간. 생각할수록 얼굴이 달아올랐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최 씨 부인은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다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젊고 잘생긴 사내를 봐도 그저 돈 빌려간 사내로만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허민의 손길만 떠올리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이 달아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하늘도 참, 내가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을 다 하다니. 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면 허민의 얼굴이 떠올랐고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배꼽 아래가 간질간질했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최 씨 부인의 몸은 더욱 달아올랐고 허민의 손길이 더욱 그리워졌죠. 이러다가는 정말 큰 병이 들겠구나. 결국 최 씨 부인은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꿈속에서도 허민이 나타나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날이 밝자마자 최 씨 부인은 서둘러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얼굴에 홍조가 돌고 눈빛이 반짝이는 게 마치 처녀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죠. 급한 마음에 최 씨 부인은 머슴을 불러 서둘러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어서 주막에 가서 허민 의원님께 이 편지를 전해드리고 오거라. 내 병을 고치러 와주시기를 정중히 청해드리고. 잠시 말을 멈춘 최 씨 부인은 볼을 붉히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하셨는지도 여쭤보거라. 아침 햇살이 비치는 주막 객방에서 허민은 느릿느릿 일어났습니다. 최 씨 부인의 머슴이 와서 마님의 전가를 전하자
허민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자가 직접 오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고 전하시게. 그 말을 들은 머슴이 놀라 말했습니다. 아니, 의원님, 어찌 그러시나요? 최씨 마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 줄 아세요? 이 동네가 다 최씨 마님 땅이나 다름없고 돈 빌린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은데. 하지만 허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히 대답했죠. 내가 돈을 빌린 것도 아닌데 왜 가야 하나? 치료를 받고 싶으시다면 직접 오시라고 하시게. 머슴은 투덜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의원 나부랭이 주제에 어찌 우리 마님을 오라 가라 한단 말인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평소 같았으면 크게 노여워했을 최씨 부인이 오히려 순순히 허민을 찾아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머슴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사실 최씨 부인은 밤새도록 허민의 손길을 그리워했던 터라 그를 만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아분을 곱게 바르고 비단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었습니다. 허리춤에는 은은한 향이 배어나는 향낭까지 달았죠. 주막에 도착한 최씨 부인은 허민의 객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내가 가득했고 허민은 단정하게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제 병을 고쳐주시길 청합니다. 허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다시 한번 진맥을 해봐야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최씨 부인의 손목을 감쌌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원이 맥을 짚어 환자의 맥박을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허민의 두근거리는 맥박이 최씨 부인에게 전해지는 듯했죠. 그저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만 살짝 얹었을 뿐인데 최씨 부인의 온몸에 열기가 훅 퍼져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얼굴에 송골송골 맺히는 땀을 감추려 부채질을 하며 고개를 돌리는 최씨 부인을 보며 허민이 은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인, 전에 말씀드린 일주일보다 더 짧게 치료가 될 듯합니다. 어떻게 저에게 한번 몸을 맡겨보시겠습니까? 최씨 부인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병을 맡기는 게 아니고 몸을 맡긴다니요. 모든 병은 곧 몸이 아픈 것이니 몸을 저에게 맡기셔야지요. 게다가 이것은 저를 완전히 믿으셔야 하기에 제가 시키는 대로 잘 따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마치 첫날 밤을 앞둔 새색시처럼 가슴이 두근거리며 설레는 게 아니겠어요. 홍시처럼 붉어진 얼굴을 손부채로 가린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네, 그러지요. 제 몸을 의원님께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잘 치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최씨 부인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져 갔고 가슴은 더욱 크게 뛰었답니다. 마치 20살 처녀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은 설렘이 온몸을 감쌌죠. 그렇게 해서 허민은 최씨 부인의 사랑채에 며칠 동안 머물며 치료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최씨 부인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고 허민의 입가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맴돌았죠. 사랑채에 들어선 허민은 최씨 부인의 몸 상태를 살폈습니다. 10년이란 세월 동안 쌓인 기혈의 막힘이 심각했기에 첫날은 오로지 그녀의 몸을 푸는 데만 집중하기로 했죠. 마님, 오늘은 온전히 제 손길에 몸을 맡기셔야 합니다. 옷을 좀 벗어 주시겠습니까? 최씨 부인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남자의 눈길 한 번 허락하지 않았던 그녀였기에 새색시보다 더 수줍어하는 모습이었죠. 허민은 그녀의 등 뒤로 가서 부드럽게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승장혈이 심하게 막혀 있습니다. 이게 풀리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잠도 잘 못 주무시지요. 그의 손길이 어깨에서 시작해 등줄기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오래도록 굳어있던 근육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자 최씨 부인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답니다. 아, 의원님, 너무 아픕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쌓인 것을 하루 만에 풀어내려면 이 정도는 견디셔야지요. 허민의 손이 단전열을 누르자 최씨 부인은 깜짝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아,
의원님, 거기는 이곳이 풀리지 않으면 아무리 치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참고 견디세요. 허민의 손길이 점점 아래로 향하자 최 씨 부인은 이불자락을 꼭 쥐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긴장하시면 더 아프실 텐데요. 편안히 누워 계시지요. 최 씨 부인은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어 옷소매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허민의 손길이 점점 대담해질수록 그녀의 숨소리는 더욱 거칠어졌고 방 안은 두 사람의 숨소리로 가득했답니다. 의원님, 이상해요. 온몸이 불덩이가 된 것만 같아요. 막혔던 기혈이 풀리는 중인이 당연한 현상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렇게 둘째 날의 치료가 끝나갈 무렵 최 씨 부인의 얼굴은 붉은 노을처럼 물들어 있었습니다. 허민의 손길이 한 시즌 넘게 이어지자 최 씨 부인의 온몸은 이슬처럼 맺힌 땀방울로 반짝였습니다. 막혔던 기운이 풀리자 몸이 절로 달아올라 저고리 귀까지 땀에 젖어들었죠. 이제 더 깊은 치료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만. 허민이 조심스레 그녀의 옷을 풀자 최 씨 부인도 수줍은 듯 망설이다가 스스로 저고리를 벗는 것이었답니다. 그때 허민의 도포자락이 스치며 그의 드러난 모습에 최 씨 부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아이고, 의원님. 그것이 너무... 걱정 마십시오. 위원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아픔이 아닌 즐거움만 남게 해드리죠.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그의 따스한 손길이 온몸 구석구석 막힌 곳을 풀어주자 최 씨 부인은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환희의 눈물이 날 것만 같았죠. 그렇게 둘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 채 오래도록 막혔던 기운을 풀어내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최 씨 부인은 거울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이미 얼굴에 홍조가 돌고 눈빛이 반짝이는 게 20살 처녀로 돌아간 것만 같았죠. 어머, 내가 왜 이러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수줍게 미소 짓는데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허민이 온 것이죠. 마님, 오늘은 마지막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최 씨 부인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수줍어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기대에 찬 눈빛으로 허민을 바라보았죠. 몸이 많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덕분에.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깊은 곳의 기혈을 풀어드려야 할 텐데. 허민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자 최 씨 부인은 스스로 그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셋째 날의 치료는 허민이 한참 동안 최 씨 부인의 몸을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허민이 천천히 그런 그녀의 옷을 풀어헤치자 이제는 최 씨 부인도 마다하지 않고 몸을 들어 옷 벗기는 걸 도왔답니다. 그리고 최 씨 부인은 부끄러워하며 허민의 바지를 벗기고는 그의 물건을 꺼내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이리 큰 것이 있단 말이오? 이게 들어가기나 한단 말이오? 최 씨 부인의 놀랍고도 걱정스러운 물음에 허민은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의원인데 어찌 부인을 아프게 한단 말입니까? 부드럽게 들어가게 할 테니 다리를 벌리고 힘을 빼시지요. 허민의 말을 듣고 다리를 활짝 벌려 힘을 쭉 빼고 있으니 묵직한 것이 쑥 들어와서는 자신의 몸 안을 휘젓는 것이 막힌 곳을 뚫어놓는 것처럼 무척 시원했답니다. 그녀는 눈물이 나올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긴 치료가 끝나고 최 씨 부인은 허민의 품에 안겨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의원님, 정말로 제 병이 다 나은 걸까요? 허민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답니다. 이제는 완전히 나으셨습니다. 하지만 가끔 재발할 수도 있으니 제가 주기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소이다. 최 씨 부인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3일간의 치료는 끝이 났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최 씨 부인의 사랑채에는 밤마다 그녀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낮에는 언제나 환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답니다. 허민의 정성스러운 치료를 받은 후 최 씨 부인은 마치 새로 태어난 듯 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즐거움을 다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다 문득 전에 머슴이 전해주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경상도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 사람들에게 최 씨 부인이라 불리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지내왔지만 악착같이 돈놀이를 하며 재산을 불렸습니다. 이제는 그 고을에서 아무도 무시 못할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지요. 최 씨 부인은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일을 하면서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간 이들에게는 칼같이 기한을 지키게 했는데 약속한 날이 되면 어김없이 머슴을 보내 빚 독촉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이른 새벽, 최 씨 부인의 머슴이 한 부부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길을 나섰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도 않은 어두운 시각이었지만 빚 갚을 날이 되면 을에 그렇게 새벽부터 독촉을 하러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머슴이 그 집문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아직 부부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듯 방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슴은 어쩔 수 없이 문 밖에 서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어느새 잠에서 깼는지 이른 아침부터 야릇한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머슴은 처음에는 민망함에 귀를 막으려 했지만 이내 참을 수 없는 호기심이 생겼답니다. 그는 살금살금 처마 밑으로 다가가 창호지 틈으로 방 안을 엿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이불이 너저분하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땀방울을 흘리며 열심히 허리를 움직이고 있었고 부인은 남편의 등에 손톱 자국을 내며 코맹맹이 신음을 내고 있었죠. 부인은 남편의 허리를 양손으로 꼭 붙들고는 달아오른 얼굴로 속삭이듯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풍만한 몸은 남편의 움직임에 맞춰 물결치듯 출렁이고 있었답니다. 당신이 이럴 때가 너무 좋아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몸이 둥둥 떠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부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불 위로 드러난 부인의 하얀 발끝이 꼿꼿이 세워져 있었고 남편의 등줄기로는 땀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그런데 뜻밖에도 남편은 계속하던 허리 움직임을 멈추고는 한숨을 내쉬는 게 아니겠어요. 부인, 당신은 그렇게 줬소. 그렇다면 다행이구려. 나는 큰 걱정이 있어 별로 좋은 줄 모르겠어. 부인은 남편의 뜻밖의 반응에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평소엔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오늘은 이상하네요. 왜 별로라는 건가요? 그러자 남편은 힘이 다 빠진 듯 옆으로 누우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이 최 씨 마님 댁에서 빌린 돈을 받으러 오는 날이거든. 아직 돈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그 무서운 머슴에게 시달릴 일을 생각하면 너무 걱정이 되어 하나도 좋은 줄 모르겠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머슴은 그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 빚 독촉을 할 생각이 나지 않아 그는 그대로 발걸음을 돌렸죠. 최 씨 부인의 집으로 돌아온 머슴은 망설이다가 마님께 사실대로 아뢰었습니다. 마님, 소인 비록 머슴이오나 이런 상황에 아무리 인정사정 모르는 놈이라도 참아 들어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빚 독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만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자 최 씨 부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크게 호통을 치는 게 아니겠어요. 돈도 갚지 못할 것들이 어찌 밤이래만 그리 신경 쓴단 말이냐? 그 시간에 나가서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 할 것 아니냐? 최 씨 부인의 불같은 꾸짖음에 머슴은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며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부인병을 잘 고치기로 용하다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허민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사정인지 호련히 한양을 떠나 전국을 방랑하며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인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낙으로 삼았죠. 허민이 주막에 들어서자 주모는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띠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날만을 기다렸다면서 특별히 아껴두었던 청주 한 병을 내오며 말했답니다.
의원님, 오실 줄 알고 객방 하나를 혼자 쓰실 수 있게 깨끗이 치워두었습니다. 이리 들어오시지요. 깨끗이 정돈된 방 안에는 향긋한 향내가 가득했고, 주모는 수줍은 듯